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화나는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어제 남아공전 패배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으면서 우리가 현재 와일드카드 순위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다음날 훈련장에서 나온 장면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굳은 얼굴로 잔디를 치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은 회복 훈련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수가 분노하는데 감독이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편의점에 홍명보 출입 금지 문구가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공항에 특별 경비까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패배 원인을 묻는 말에 감독이 어떻게 답했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드컵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이 기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감독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 경기를 준비한 사람이 감독인데 왜 졌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패배 책임도 교묘하게 돌렸습니다. 선수들이 오버했다. 날씨가 무더웠다. 선수 탓, 환경 탓입니다. 날씨가 무더웠다고요. 남아공 선수들은 다른 날씨에서 뛰었습니까?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날씨를 맞으면서 뛰었는데 왜 우리만 날씨 탓을 합니까? 선수들이 오버했다고요.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전술적 약속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감독인데 선수들이 오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팀 내부 분위기가 훨씬 엉망진창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도 홍명보 감독이 지휘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2014년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2014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번 졸전으로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습니다. JTBC가 있습니다. 채무이행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이 32강에 올라가서 광고 수익을 올리기를 기대했는데 이 상황이 됐습니다. 네이버 치즈직과 KT도 중계 흥행 불투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한인 교민들도 있습니다. 응원하러 멀리까지 오신 분들, 자비로 멕시코까지 날아간 붉은 악마 응원단도 있습니다. 비행기표 사고 숙박비 내고 멀리까지 갔는데 이런 경기를 봤습니다. 이분들의 금전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충격.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남아공 감독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남아공 감독은 한국의 전술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골키퍼에서 시작해서 뒷공간으로 롱킥을 차는 단순한 역습 플랜. 이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은 이걸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기 중에 당하고 있는데도 수정을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교체도 없고 전술 변화도 없었습니다. 지지 않아도 될 경기를 감독의 3백 고집과 전술 실패로 진 겁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답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전술적 약속이 왜 없었는지, 왜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해서 뺐는지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가만히 있는 지금 기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1, 다득점 2골, 와일드카드 순위 7위,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갑니다. 지금 7위니까 한 자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가 남은 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우리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타 조 상황을 보겠습니다. 독일이 에콰도르에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독일이 집니까? 에콰도르한테.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스웨덴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승점이 올라갔거든요. 파라과이와 호주도 무승부가 나오면서 호주가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코트 디부아르는 이겼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조들이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I조에서 세네갈이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네갈이 이라크를 크게 이기면 골득실에서 우리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H조에서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면 그것도 변수가 됩니다. 카보베르데가 이미 2번의 무승부를 거뒀으니 3위 경쟁에 끼어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스페인과 비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가 골득실에서 우리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벨기에와 이란, 이집트 관련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벨기에가 이기고 이란과 이집트가 비기는 경우 이란이 골득실에서 앞서서 우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위가 2계단 내려갑니다. 결정적인 시나리오는 일요일에 나옵니다. 크로아티아 대 가나의 경기. 크로아티아가 정배당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이기거나 무승부를 거두면 가나의 3위 승점이 낮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우리 상황에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 경기 결과들이 맞물려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남아공을 이겼다면 이미 진출이 확정됐을 상황이었습니다. 경우의 수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 경기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홍명보 감독의 전술 실패, 선발 라인업 실패, 후반 운영 실패. 홍명보 감독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피파 랭킹 62위 남아공에게 진 겁니다. 우리 피파 랭킹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높습니다. 전력 차이가 있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다음날 감독은 웃으며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국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귀국 후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버티기를 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클린스만 감독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경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선임 과정 자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선임하느냐, 선임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냐, 팬들과 미디어의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경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경기가 그 결과물입니다. 팬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월드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의 기쁨을 느꼈을 때 이 대회가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전 패배, 남아공전 패배를 거치면서 지금은 다른 팀 경기 결과를 기도하듯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월드컵을 더 즐기고 싶었던 축구 팬들에게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현재 7위입니다. 아직 8위 안에 있습니다. 남은 경기들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아직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스페인, 크로아티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가 많이 나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표팀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팀 경기 결과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